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홍태호입니다. 오늘 기상특보 아마 문자로 다들 연락 받으셨을 텐데요. 이 대기 상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고농도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밀려오면서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높게 치솟아 있습니다. 원주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10배 이상 높아져 있다고 하네요. 나오실 때 좀 마스크 착용 꼭 해주셔야 되겠고요. 아무래도 오늘 좀 실외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주 지역 현재 기온은 8도고요. 낮 동안은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1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매주 월요일 아침 강원도와 또 원주 지역의 주요 현황과 이슈에 대해서 함께 토의하고 고민하는 시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수도권 전철의 서원주 연장 운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강원 혁신도시의 공공기관과 또 지역 상생을 위해서 협력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업 내용인지 또 살펴보도록 하죠. 3월 29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로 증가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도 등 비수도권은 1.5단계, 수도권은 2단계의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다음 달 11일까지 계속해서 적용되고 또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만큼 더 유지됩니다. 강원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들의 감염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방역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오는 26일부터 도 내에서 발생한 60명의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54명이 원인 불명의 확진자에 의한 감염 사례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채 다중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한 접촉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주민 범도민회의체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도는 지난 26일 범도민회의체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조기 설치 및 회의체 추진 운영 방안 등을 모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 원주의 철도 인프라 확충 계획, 또 현재 새롭게 또 서원 지역까지 전철의 연장 운행 필요성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신재섭 시의원 또 박동수 원주시 번영회장 자리했습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재섭 의원입니다. 네, 또 박동수 회장님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원주 지역의 철도 인프라 굉장히 타 지역에 비해서 집적도가 높은 편은 아니겠습니까? 현재 전반적으로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는 노선 또 앞으로 또 계획된 노선들도 여럿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논의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현재 전반적으로 좀 상황이 어떻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동안 이제 우리 중앙선이 이제 청량리에서 출발해서 부산의 부전역까지 가는 노선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강릉까지 가는 노선이 원주를 통과해서 갔었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원주역이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하여튼 옮겼죠. 예, 옮겼죠. 예, 그래서 이제 제천까지 복선화돼서 지난번 겨울에 이제 통과를 해서 다시 이제 노선이 바뀌어서 제천까지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릉은 이제 횡성을 통해서 지난번에 평창을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되고요. KTX.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지난 연말에 또 여주 원주 전철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타당성의 승인을 받아서 이제 건설하는 걸로 발표가 돼 있고요.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 개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하나는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얘기할 게 이제 청량리에서 원주까지 오는 이제 전철. 네. 지금은 지평까지 있습니다. 좀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오늘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청량리에서 이미 제천까지 거치는 그 구간이 이미 열차 다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전철 복선 전철이죠. 예, 예. 근데 전철은 또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제천까지 가는 전철 개념은 수도권 전철 개념이 아니고 네. 국철 개념이겠죠. 네. 예, 단선 이제 수도권 전철 개념은 작은 구간도 이렇게 정차하면서 수시로 타고 내릴 수 있는 편의성이 있는 반면에 네. 열차는 기존 역과 역 사이를 이제 다닐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이제 제천까지는 이제 복소로 그것이 이제 완성이 됐다 이제 그런 의미죠. 열차로 하는 것이고요. 예, 예. 전철은 그 같은 구간을 전철이 다닌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 뭐 그렇지 않고 노선이 이제 따로 돼 있습니다만 우리 중앙선을 이용하는 것은 일반 우리가 아는 기차도 다니고 네. 고속철도 다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서울에서 보면 지하철 그거 모양이 비슷한 것이 또 같이 그 노선을 이용해서 왕복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그 전철이 현재 어디까지 운행을 하고 있나요? 지금 청량리에서 오는 그 전철은 지평까지 와 있습니다. 지평이요? 예, 경기도 지평까지 와 있고요. 네. 우리 원주에서는 뭐 32km 정도 됩니다. 네. 거기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자, 그러면은 이 청량리에서 출발해서 지평까지는 기존의 그 열차와 또 전철이 같이 동시에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나머지 32km까지는 열차 전철 운행을 연결하자, 더 확장하자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뭐 최근에 들어서 원주시 의회를 중심으로 네. 지금 건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지평에서부터 서원주역까지 네. 수도권 전철을 연장해서 운행하자 그런 취지죠. 네. 뭐 최근에 또 원주시 의회 차원에서도 진짜 거기에 대해서 뭐 건의문인가요? 네, 제가 지난번 예. 이제 3월 23일인가요? 하여튼 건의문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가 이제 2010년에도 건의문을 채택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네.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인해서 이제 채택이 못 됐는데 네. 이미 이제 10몇 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사실 레일을 뭐 추가하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는 이제 충분히 타당하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서 원주시 의회 전체 의원이 동의를 해서 이렇게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또 건의문을 제출했는데 뭐 피드백이 있었나요? 뭐 여러 가지 주변에 말씀들이 많이 있었고요. 사실 이제 그동안의 여주 원주 전철 때문에 이것을 좀 이렇게 수면 아래로 일부러 좀 내려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사실 같습니다. 좀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동안은 여주 원주 전철 사업을 역점적으로 밀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여주 원주 전철이 이제 강남권 쪽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더 이제 역점 사업으로 밀었고 그것이 이제 채택되는 순간 저희들이 다시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하나 해주니까 또 딴 거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그런 얘기가 같은데.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철도 사업이든 원주의 기간 시설을 이제 확충하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원주시에서 행정 주체인 원주시가 여주 원주 전철 노선뿐만 아니라 청량리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 중앙선 전철에 대해서도 사전에 좀 미리 준비를 해서 네. 같이 동시에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었죠. 또 이 사업이라는 것이 그냥 뭐 구호를 외치고 어떤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충분한 예산과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충분한 사전 계획을 세우고 설명을 하고 의회 안건을 제시해서 네. 충분한 토론과 결의를 거친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순서가 좀 뒤바뀐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 시에서 그런 부분을 사전 계획을 하고 의회 승인을 걸치고 그다음에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을 의회에서 먼저 앞장서서 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의회가 저는 시 행정부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네. 행정기관인가라는 의심도 들기도 하고 예. 좀 여러 가지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일의 추진 어떤 프로세스가 좀 약간 그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비판이신데, 예. 알겠습니다. 이건 좀 약간 시간이 되면은 그 부분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 전반적으로 좀 사업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언뜻 생각하면은 이미 그 일반 철도가 이제 KTX급이 다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굳이 또 전철이 왜 또 필요한 거죠? 지금 현재 KTX하고 그거보다 좀 더 낮은 이제 무궁화 열차가 다니고 있는데요. 네. 그것은 이제 역마다 쓰지를 않고 아주 큰 역만 쓰고 바로 이제 5개 구간 정도만 청량리까지 쓰고 쓰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 그 큰 지역에 사시는 분들 외에는 혜택을 보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네. 또 이제 가격이 좀 비싸고 음흠. 빨리 가는 대신에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전철 개념이라 사실 도입이 되면 한 3천 얼마 정도, 3,050원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한 10,000원대 정도 되니까요. 지금 그렇죠. 예, 네. 9,000원, KTX 9,000원. 좀 약간 천천히 가면서 3분의 1 가격을 부담 없이 네.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자. 이제 그 중간 중간에 큰 내릴 수도 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역시 이제 그 수도권에서 KTX가 또 전철에 오면 이제 우리 원주시의 관광지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어르신들도 이제 이렇게 무료니까요. 음흠. 그리고 오셔서 이제 원주 관광지 둘러보시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미 그 전철이 강남에서 결국 이제 여주를 거쳐서 이제 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철이 꼭 2개가 필요 있나? 어떤 그 원주시 어떤 시세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객관적으로 이제 그 원주시 사업 추진을 입장, 이야기할 것 예, 같은데. 원주시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원주 전철은 서울 내지 수도권의 강남 쪽, 남쪽 라인에서 오는 라인이고 네.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중앙선 전철 이야기는 서울 동부 쪽이죠. 그렇죠. 청량리 쪽 출발해서 그쪽에 이제 사시는 뭐 서울 시민 강남 강북이라 보면 되겠죠. 한마디로. 예,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오히려 원주 입장에서는 양쪽에서 수도권 전철이 진입을 할 수 있다면은 네. 뭐 어떤 교통 인프라나 또는 그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얘기죠. 예. 근데 또 이런 또 우려도 있어요. 너무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은 도리 이제 풍선효과, 빨대 효과라고 합니까? 빨대 효과 그랬죠. 서울에서 이 원주 지역으로 오는 것만이 아니라 원주에서 서울 쪽으로 쇼핑을 한다든지 그쪽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겠냐라는 또 우리의 목소리도 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아진 뭐 대전이나 천안 이런 데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빨대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당연히 그것을 염려하고 있고요. 이미 그런 데에서 우리가 학습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그런 부작용은 좀 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대비한다고 하셨지만은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야 사실 이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염려가 되는 거지. 단기적으로 볼 때는 네. 일단 소비나 또 문화생활 부분이 수도권에 가서 하는 것이 뭐 그 가성비 차원에서 네. 볼 때 상당히 좋은 점도 있으니까 그 부분 염려해야 됩니다. 염려하고 예, 예. 대신 원주의 어떤 자연적인 관광이나 뭐 인위적인 관광 상품을 좀 특화시키고 또 더 수도권 사람들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우리 원주권에도 어떤 소비 문화를 수도권과 버금갈 수 있는 그런 시설 확충 내지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도 동시에 추진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확인하는 것이 여주 원주까지 수도권 전철 연장되는 것은 이게 뭐 하나니까 유일한 하나였습니까? 굉장히 좀 절실한 마음이 많이 컸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전철이 하나 이미 놓이는데 또 다시 청량리까지 전철화가 또 필요한 것이냐라는 퀘스천 마크를 달 수 있는 경우가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 동안에 의문이 이제 드는 여주에서 원주까지 전철 연장 그 새로운 설치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 논란도 많았지만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주제인 중앙선 전철은 새로운 설치가 아니라 네. 기존 철도를 이용해서 운행만 연장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주 원주 전철의 그 주제하고 네. 그다음에 지평 서원주 간의 전철 연장 주제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존에 그 철도가 깔려져 있는 가운데 네, 그 위에 이제 전철만 더 다니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추가 비용도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돈 더 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뭐 어렵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이유가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는 이제 그 중앙선이 이제 복선이 됐습니다만은 거기 이제 KTX가 다니고요, 네. 무궁화가 또 다닙니다.
그 사이에 이제 그 지평까지 전철이 또 왕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구간엔 더 많이 시간대가 이제 더 많이 다니고 지평까지는 이제 하루에 이제 6회 정도를 왕복을 하는데요. 네. 이것이 이제 원주까지 오게 되면 그 노선은 똑같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기차가 이제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구간 이제 연결해서 가거나 그러려면. 네. 그래서 이제 그분 저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운행비 이런 거 하고 네. 이제 철도량이라 그러죠. 이 량을 더 추가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을 지자체가 부담을 한다면 뭐 이런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도 이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게 결국은 그 결정 주체가 철도시설공단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거기서 연장 허가를 해줘야 되고 그 전제 조건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운행 추가 비용, 네. 그다음에 추가로 투입돼야 되는 열차 열량 정도 그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라. 네. 이런 지금 요구가 선제 조건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용문에서 양평군 같은 경우에 네. 용문에서 지평까지 3.6km를 연장 운행하는데 그 역사를 개량하는 사업이 한 약 65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예. 그리고 매년 철도공단에다가 1억 2천 정도를 운행비로 지금 지불하고 있죠. 예, 예. 그 예를 우리 원주 같은 경우에 접목을 시켜 보면은 네. 대략 거리는 한 10배 정도가 되죠. 네. 그렇다면 운행비 추가 예상되는 것이 약 1년에 30억 원. 그리고 추가로 열차 그러니까 그 플랫폼 개선 사업도 중간에 한 5개 정도의 역이 있습니다. 예. 지평에서 서원주까지. 그 역을 다 만약에 정차를 하고 그렇게 산다면은 5개 정도의 역이 개량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약 한 3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양평군에 속하는 데가 4군데, 또 우리 원주에 속하는 데가 판대를 포함해서 한 2군데 정도. 그러면 그 개선 비용도 한 100억 정도. 네. 이런 상당히 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그런 비용들을 상당 부분은 원주시가 부담해라. 지자체가 그 부담해야 입장인가요? 된다는 이제 선례가 양평군 같은 경우가 있었죠. 만만치 않은데요. 예, 그러다 보니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 시행은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네. 사전에 비용 효과 검토를 하고 그래서 충분한 시민한테도 설명을 하고 의회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다. 네. 필요성은 당연히 있죠. 저희가 예, 좋죠. 예. 근데 이게 한 번만 이제 그 비용을 지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매년 뭐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또 부담할 가능성도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원주는 어쨌든 여주원주가 들어오게 되면서 네. 서원주역은 이제 전철이 승하차하는 장소하고 일반 KTX가 승하차하는 장소가 이제 이미 설치가 돼 있고요. 어쨌든 철도시설공단에서 요구하는 것은 원주까지 오는 운영비는 연간 한 4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량을 더 구입하는 건 이제 한 번만 사면 되니까 저희들이 한 140억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열량을 140억에 지불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운영비는 연간 4억. 그래서 총 뭐 현재 뭐 당장 들어갈 비용은 한 150억 정도 네.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왜 필요한 것인지 또 이것을 연결하면 또 어떤 비용이 또 소요되는지 여러 가지 이제 부문에서 살펴봤습니다만은 좀 아직은 이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전철 운행을 또 꼭 관철시켜만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또 이제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도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향후에 좀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 일단 원주시 차원에서 이야기했고요. 아까 또 우리 그 회장님 이야기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아직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의견을 피력하지는 않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럼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용역을 발주했다든지 그런 내용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다만 그렇게 하겠다 이 정도의 의견만 지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뭐 저희들이 이제 집행부하고 이제 의회가 뭐 이렇게 쌍도 마차하니까 수레바퀴가 같으니까 열심히 이제 같이 노력하는 측면이 있고요. 어쨌든 이광재 의원실하고도 이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요구하는 비용을 다 저희들이 지불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협상을 좀 해서 원주시가 이득이 되는 쪽으로 타결이 잘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중앙선 전철이 개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두 분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재섭 원주시 의원 또 박동수 원주시 번영회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는요, 지난해부터 혁신도시 13개 공공기관과 함께 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또 지역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왔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지난해부터죠. 이 공공기관들과 함께 이 협력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네요. 네,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는 혁신도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됐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외식 불황, 학교 급식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내 농가를 위해 공공기관과 협력했습니다. 강원도 고랭지 감자를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농가의 소득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는 지난해부터 혁신도시의 13개 공공기관과 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심재환 센터장에게 듣겠습니다. 강원도 전역의 그 상생 발전을 위해서 강원 혁신도시물이라든가 상생 플랫폼 이런 걸 구축해가지고 그 13개 공공기관이 같이 참여해서 강원도와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려고 지난해부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강원 혁신도시 몰이라 해가지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만 볼 수 있는 운영하고 있고요. 신평원 제2관에 가면은 상생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전시관을 이제 이렇게 전시장을 마련해 놨어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은 저희가 상생 마켓, 전시관, 상생 장터 이렇게 해가지고 13개 공공기관이 같이 강원도와 잘 상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력 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특히 신평원은 이번 협력 사업뿐만이 아니에요. 이 공공기관과 지역 상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왔다고요.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번 협력 사업에 가장 많은 판매를 올리고 또 그 밖에도 혁신도시와 지역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내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구내 식당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혁신도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도시 상인회와 함께 지역 상권을 소개하는 슬기로운 혁신도시 가게사용 설명서도 제작했는데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에 공공기관과 관공서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평원은 지난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될 만큼 지역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회적가치부 이기신 부장에게 듣겠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원주 지역의 의료기기 산업, 대학생들의 창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채용, 지역의 유능한 인재 채용과 더불어서 사내 편의점, 세탁소, 카페 등 편의시설에 원주 지역 주민, 원주의 60세 이상의 시니어분들을 채용하였습니다. 셋째로 강원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 판로 지원을 위한 강원 혁신몰 1호점을 오픈하여 로컬 푸드를 판매하고 저소득층 가정의 매월 분유를 지원하는 아가사랑 분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급식이 축소되어 감자 생산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혁신도시 공공기관 전체 주문량의 약 71%를 구매하였습니다. 네.
자, 혁신도시 또 발전지원센터 앞으로도 뭐 지역 상생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여러 가지 있는데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는 공공기관 전용 구매 지원 플랫폼인 강원혁신도시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강원혁신도시몰과 연계해서 공공기관 임직원과 지역 상인들이 참여하는 직거래 장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는 공공기관과 연계를 통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요. 센터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 대학생들의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고요. 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